수투 개념 먼저 해줄게. 저기 너네가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저기 수투는 저기 수상에서 함수 배웠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2차 함수 배웠으니까 이제 3, 4차 함수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거라서 그 킬러 문제가 나와서 문제 자체는 수능에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킬러 문제도 자꾸 없앤다고 하니까 그 너네 때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은 얘가 양이 적어서 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양도 많고 완전 새로운 개념들을 배워가지고 조금 어려울 거라서 수원은 방학 때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까지 수도 나갈 거야. 그러면서 수화 앞부분 시너지 숙제 내줄 테니까 수화 개념 설명이 집합 하나도 모른다서 집합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할만하나? 시너지는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만 개념 정리해줄게요. 기본은 시너지 풀면서 천천히 정리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수투 먼저 나가면 이거 자, 함수의 극한 좀 쉬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 얼마 이거? 지우야, 네가 아는 함수 하나만 불러봐. y는 x 이렇게. 자, y는 x라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일단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x절편 둘 다 0이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재서가 x값이 커짐에 따라 이 함수는 이거 fx라고 적을까요? x값의 커짐에 따라 이 함수는 y값이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안 어렵죠? 그럼 x값이 작아지면 민준아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y값은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죠? 지금 어려운 거 있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함수식을 알았을 때 함수값 하나하나 구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x값이 엄청 커지거나 x값이 엄청 작아졌을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자.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초월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배웠던 종류의 함수들 이외에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이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뭐 이런 류의 함수들을 배울 거야. 혹은 뭐 exponential x제곱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런 류의 함수들을 그릴 거거든.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 말고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함수들이 x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지 x값이 엄청 작아지면 y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중간에 미분을 해가지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들을 찾아내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근데 함수의 극한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읽으면 되니까 자 x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때 fx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지민아 이렇게 적을 거야. 한없이 커진다를 수학 기호로 무한대라고 이렇게 팔자를 눕힌 것처럼 써. 알아? 알아. 이게 무한대야. 그래서 x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fx가 준식아 x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값 또한 무한히 커지죠. 그래서 무한대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걸 준식아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그게 뭐야? 이렇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로 안 결정되는 상태를 두 글자로 발산한다고 해요. 발산한다고 해요. 발산한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없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리미트 x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윤정아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때 이 함수 fx의 함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y는 x에서 y 값도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어느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발산한다고 이렇게 부르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얘가 2,2를 지나가는 함수인데 x 값이 어느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은 귀찮아서 리미트를 이렇게 쓸 거야. 너네는 이렇게 써, 서술형에. 혹은 아니면 학교쌤이 쓰시는 표기대로 써야 선생님이 뭔가 마음이 더 가가지고 이렇게 서술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학교쌤 쓰시는 리미트를 보통 이렇게 풀로 제대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잘 없어서 각자 좀 비스무리하게 다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서술형의 학교쌤이 쓰시는 대로 이렇게 쓰면 왠지 마음이 좀 가지 않을까? 나 같으면 좀 점수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을 것 같은데 나타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양 끝값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있는 이 2는 얘한테 가까워지려면 x값이 2의 오른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2의 왼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2일 때의 값은 아니고 2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 값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동현아, 이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2에 가까워진다면 그때 가까워지는 y 값은 무엇입니까? y는 x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자,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이 16, 8, 11, 4,5 할까요? 4,5.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4에서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fx가 이거일 때. 그래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준씨가 4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함수값은 누구? 4 오른쪽에서 리미트 x가 4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인 함수값에 가까워져요? 5에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강민아, 4 왼쪽에서 가까워져도 5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왼쪽에서 가까워져도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전부 다 어디에 가까워진다?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보면, 예은아, 그래서 얘를 4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얘를 4에서의 자극한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똑같으면 이럴 때 하나로 쓸 수 있겠죠? 리미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x가 4로 갈 때 fx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똑같다면 그때는 하나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똑같아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서로 똑같아야 이걸 하나로 뭐라고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k라고 할게요. k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하의 그래프 기억나나? 수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기억납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미리 좀 땡겨서 해볼까? 원서가 fx가 x-1분의 2x 더하기 3이래.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알죠? 점선? 점근선. 점근선. x는 1에 따라 x는 1이 점근선. 5에 따라 5가 점근선? 아닌데? y는 뭐가 점근선? 지우야, y는 뭐가 점근선? y는 2가 점근선. 점근선 구하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게 x 점근선, 그 다음에 이렇게가 y 점근선, 1분의 2가 y 점근선. 표준화 시켜주면 되는 거였어. 근데 좀 빠르게 구하면 이렇게 되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동현아, 이 함수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떻게 됩니까? 그치? 얘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점점 어느 함수값에 가까워져? 2라는 함수값에 이렇게 가까워지지. 그 다음에 예은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응? 2,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x값이 한없이 작아지더라도 그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민준아,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이유는 1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1에 점점 가까워지면 그 함수 값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재서가 1-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럼 지민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무한대? 1 플러스가 무한대인데? 1-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럼 1로 갈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왜? 왜 1 플러스가 무한대고 1-는 마이너스 무한대랄까? 근데 1로 간다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치? 모르겠지? 왜 몰라?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 없어. 야, 수능 특강 가져왔냐? 안 가져왔어? 빨리 와. 지빈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라고 써도 틀린 말이고 밑에라고 써도 틀린 말이야. 이렇게도 못 쓰고 이렇게도 못 써. 그래서 이럴 땐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로 합쳐서 쓸 수가 없다. 이해돼? 둘이 똑같을 때만 하나로 합쳐가지고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찬아. 유찬이 수학이 기억나지? 하나잖아. 자, fx가 이거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이 함수야 지금. 자, 3으로 가면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냐면 집어넣으시면 2분의 9가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유찬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을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고?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고? 좌극한. 지금 가까워지는 두 값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무엇으로? 그렇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뭐라고 말하는데? 2분의 9라고 얘기하면 돼요. 2분의 9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들은. 그래서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실력인 거야. 함수를 잘하는 거고 수투를 잘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극한값을 따져봤을 때 여기서는 1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함수값들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똑같아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거든. 이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에서 4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3에서의 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 찾으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단일함수는 대부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은 경우가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이 시험을 뭐 이렇게 낼 거야.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 fx라는 함수를 두 가지 경우로 찢어서 나타내는 경우함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함수. 자 이렇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일단 그리시면 돼요. 자 1에서의 함수값 이 오른쪽 먼저 그려보면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바로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동현아 대칭축이 얼마고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 y절편은 얼마? 0.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의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민아 자 봐봐. 야 1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랑 1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서로 같냐 다르냐? 다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얼마냐? 1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어느 함수 값에 가까워져? 요걸 따라서 가까워지잖아? 그럼 1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점의 y값이 함수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얼마야? 2지. 그럼 왼쪽은 1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고 따라오다 보면 결국 어느 함수값에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 그래프 맨 마지막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하면 2에서 얘가 갖는 점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따라와도 왼쪽에서 따라와도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같은 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우리 함수 구할 줄 알잖아. 이게 2,3이니까 우극한은 3이 되고 좌극한도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만 있으면 되게 쉬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예를 들어서 함수극한에서 많이 나오는 너네들이 잘 못 그리는 그래프가 가우스 함수 같은 것도 가우스 함수의 극한 같은 것도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면 그냥 끝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일은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극한 개념 자체는 별로 안 어렵죠. 지효야 다 기억나요? 이해돼요? 예은아 여기서 어려운 거 별로 없죠? 다 뭐만 하면 돼? 1 오른쪽 그래프와 왼쪽 그래프를 판단하신 다음에 1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느 값에 가까워지고 1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만 판단을 해서 서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부르고 그래서 그 같은 값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우극한 따로 써주셔야 되고 자극한 따로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해지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래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정리해 줄 테니까 얘까지는 쉬워요. 얘까지는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나와요. 극한의 부정형. 근데 선생님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 여기서 문과 가는 사람 없죠. 미적분 선택 안 하는 사람들 없죠. 그리고 문과에 가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낫고요. 자, 극한의 부정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말고 처음 보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값이 한없이 작아지거나 x값이 어디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해 먹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이미 그릴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문제가 쉬워지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모양들도 전부 다 극한값을 좀 찾으려고 노력할 거야. 그 중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이렇게. 성우야,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 되냐? 종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데 쌤 미쳐가지고 지금 분모에다 0 썼다. 이거 맞냐? 틀려? 맞아. 여기서 말하는 게 정수 0일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 0이 아니라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인 무한소를 뜻하는 거야. 무한소. 진짜 0이면 안 돼. 분모가 진짜 0인 건 안 되고 0에 가까워지는 건 괜찮아. 그래서 자, 이 부정형들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몇 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쉬워. 이게 고등학교 수학 과정 내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서 무한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교과서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러이러함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첫 번째 분모가 개 커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일정하게 나오면, 그러면 준식아 분자는 계속 인데 분모가 지금처럼 계속 커진다면 그러면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게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이 정도는 너네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무한소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한없이 작아질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가 무한소고 분자가 상수면 분자는 3으로 가만히 있는데 치우야 분모가 계속 이렇게 작아지면 이 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계속 커지겠죠. 얘는 30되고요. 얘는 300되고요. 얘는 3000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수는 개 커지겠네요. 그래서 무한소분의 상수 형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모든 극한을 계산하는 근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우리가 아까 해봤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풀었던 거 먼저 한번 보시면,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알려줄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때의 함수값은 점점 2에 가까워져서 얘 그래프를 가지고 2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자, 이걸 이용할 거야. 얘네 둘을 이용해서 한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나는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상수면 0으로 간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눠줄 거야. 이렇게. 그럼 x로 나누면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x로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윤정아 이게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지. 따라서 어디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2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 방금 전 방금 전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실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건 너네가 못 그리지. 이런 건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이거는 미적분에서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극한과 미분을 이용해서. 자, 대신 이 새끼의 극한값은 원수가 구할 수 있겠지. 분모 분자에 무슨 짓을 하면? 원수가 무슨 짓을 해?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강민아 이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분의 2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 지빈아 무한대분의 3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 얘도 0. 따라서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니까 야 오랜만에 수업한다고 신났나봐. 다 작살내고 있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이 됩니다. 이렇게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어디로 가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동현아 부정형이 무슨 말이야? 부정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냐면 수렴과 발산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수렴을 할 때도 있고 어느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수렴을 할 때도 있고 발산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수렴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발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과가 아닌 문과 친구들은 항상 수렴하는 것만 수투에서 나올 거니까 굳이 3개로 나누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미적분 가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따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런 류의 그래프를 이제 너네들이 그릴 거야. 우리 진짜 졸리다. 진짜 졸리면은 저기 일어났어. 네, 죽였어. 주호야, 이거 봐봐. 자, 이 함수 양의 무한대로 갈 때랑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한번 찾아보자. 미적분에서 제일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할 거예요. 이번에 수원수도 좀 최대한 열심히 해놓고 수원수도 심화가 미적분이니까 미적분의 첫 번째 내용은 수열의 극한 및 급수라고 하는데 그건 수원에 나와 있는 수열의 연장이야. 수원의 수열을 배울 건데 수원의 수열을 배우고 나면 그 수열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수열의 항넘버가 계속 커지면 그 수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 우리 윤준이도 졸린데? 윤준이 잠 깨우는 거 쉬운데 소리 한번 지르면 윤준이는 금방 깨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 민준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를 맨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을 배울 거야. 근데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기본을 배우고 미적분에서는 지수로그 함수도 끝으로 가거나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수원에서 배우고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이제 초월함수의 미분, 다양한 함수의 미분을 배울 거야. 수투에서는 3, 4차 함수,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함수들의 미분법을 다 볼 거고, 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원수투만 잘하면 그러면 미적분은 되게 쉽거든. 수원수투를 잘한다는 전제로 수원수투를 거의 뭐 고인고에서 1등급 나올 정도로 수원수투를 잘하면 미적분은 좀 약간 거저먹기야 그런 느낌인데, 근데 수원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수원에서 많이 포기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수원을 좀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고, 수투는 좀 별로 안 어려울 거야. 내용도 그렇게 안 많고. 대신 지금 수능 특강의 레벨 3 정도가, 올해 수능 특강이 선생님이 지금 한 5년 정도 고3 하다가 이번에 고1, 고2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거 지금 레벨 3가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레벨 3 중에 제일 어려워. 올해가 제일 어렵더라고. 수능 특강이 원래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닌데 올해 수능 특강 레벨 3는 되게 어려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킬러를 없애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 딱 여기 레벨 3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레벨 3 문제를 지금 개념을 듣고 혼자서 적어도 3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아마 올해 수능날 와가지고 수능을 보더라도 22문제 중에서 공통부분 22문제 중에서 한 2-3개 정도밖에 안 틀릴 거야. 보통 고인고에서 1등급, 1, 2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들이 작년에 고1 때 수능 봤을 때 제일 잘 보면 다 맞았었고, 아니면 하나, 2개, 많으면 3개 이 정도였거든.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는 애들도 보통 한 2개, 2-3개 정도로 이렇게 킬러 문제 한 3문제 빼놓고는 되게 쉬워. 이 정도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상하면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해봤잖아. 본질은 비슷한데 결국에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라든지 2차 함수 그래프 추론하고 막 이랬던 거 있지. 뭐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최소값을 가지려면 축의 위치에 따라 뭐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3차 함수, 4차 함수로 바뀌기만 하면 다 수능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이 수능 특강 정도만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수능 완성 정도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올해 수능을 봐도 80점 정도는 넘을 거야. 이게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 그래프를 한번 보면 나중에 필요하니까 미리 한번 땡겨서 해볼게. 야, 민준아,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분모의 최소차항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얘는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0에 가까워져서 1 더하기 0분의 0이 되겠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 이 위쪽으로 가까워질까요? 이 밑으로 가까워질까요? 위쪽에서 가까워지겠죠? 부호가 양수일 테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재석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 새끼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이 밑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걸 따지는 작업을 미적분에서 해야 돼서 수투에서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수투에서는 되게 쉬운데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고 거의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극한 갖고 가라고 하면 그냥 1분의 2 해가지고 2 하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써먹어야 될 거든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 0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1이라서 어차피 양수야.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양수라서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살짝 크게.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 새끼는 어차피 1 마이너스 0이더라도 1은 양수야.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가 되니까 0보다 조금 작게. 그래서 미분까지 배우고 나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미분만 배우고 나면 이제 미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감소한다는 게 보여. 그럼 이 함수 값이랑 이 함수 값만 찾은 다음에 감소하고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면 되고 감소하고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 감소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극한값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정리할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할 건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수투에서만 나오는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은 상황. 시험에는 이제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 상황. 이럴 때는 어디로 수렴하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2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분의 6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자 방금 전에 해봐서 알겠듯이 윤정아 어디가 다 사라져? 뒤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렇게 사라지지. 이유는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러면 동현아 남는 건 뭐만 남어? 분모에서는 2, 분자에서는 6.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 3. 그래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K로 수렴하고 그 K 값은 0이 아니고 0이 아닌 K로 수렴하고 이 K 값은 무엇을 뜻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을 때도 어떤 식으로 될지 추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5x 이렇게 나오면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2가 남지만 유천아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2만 남는 거 보여?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가 남아?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남지. 0이 돼버리지. 그래서 2분의 0이니까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유찬아 다시 여기가 1차인데 여기가 2차야.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누면 3분의 하고 여기가 x가 남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한다?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자, 얘 극한값을 구하래. 동현아 이거 너 그래프 그릴 줄 아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생겼어? 요거 뭐랑 똑같아? 에이씨, 야 x 플러스 1이랑 똑같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 맞나요? 기어 아니요? 그렇지. 뭐만 조심하시면 돼? 1일 때 있죠? 1일 때는 유찬아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1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비워주셔야 돼. 이렇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혹시 수원 기억나는 사람? 자, 로그 x제곱은 2로그 x랑 똑같다. 민준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재석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유찬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x가 2면 왜 안 돼? 얘가 2의 제곱이고 그래서 4고 얘는 2 로그 2니까 얘도 로그 2 로그 4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지우야 이거 같아 달라? 달라. 왜 달라? x가 0이면 아 x가 0이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요. x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은 1 되니까 로그 1은 0 아닙니까?
그치. 봐봐. 이거랑 이거랑 서로 똑같으려면 그래서 낚시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얘는 x가 0만 아니면 다 돼요. 0만 아니고 마이너스로도 제곱하면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다 돼. 근데 얘는 절대값이 없었다면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아지려면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낚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이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쓰면 틀려요. 여기 옆에 뭘 써놔야 돼요? x가 1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처음 출발할 때 분수함수였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프도 빠꾸 내놓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근데 극한 갖고 하는데 집이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겼고 1에서 구멍이 난다 했었지. 1,2긴 하거든. 근데 2는 함수값을 안 갖는 거야. 그럼 1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져요? 2. 1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져요? 2.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새끼는 얼마예요?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운데 빵꾸가 나든 안 나든 그거는 극한값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못할까?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1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어느 함수값에 준식아 어느 함수값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1에서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극한값이야. 따라서 이거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보세요.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도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무슨 짓 했지? 나눠버렸지. 왜? 1을 집어넣으면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니까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0이 되게 해주는 x-1을 어떻게 해주고 날려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찾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형태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약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약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극한의 부정형 중에 이 새끼가 제일 중요한데 이유는 미분이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수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극한이 바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 그래서 일단 0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니까 얘네를 없애주고 나서 다시 대입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로 끝이지만 나중에는 미분을 하고 나서 다시 대입하겠다. 미분을 해가지고 0분의 0을 없앤 다음에 다시 대입하겠다.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볼까? 이것도 별로 안 어려운데 지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러와요. 일단 무슨 짓을 하고 싶어요? 약분. 약분을 하고 싶어요. 약분을 하면 분모에 뭐가 남아요? x 플러스 그렇지. 분자는 뭐가 남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4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넣어도 됩니까? 넣어도 0 안 되니까 넣으면 그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네. 분모 4, 분자 4, 4, 4.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0분의 0꼴의 극한을 찾는 방법.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을 찾는 방법. 이거 참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까지도 한번 해줄게요. 자 보세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a, b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를 물어볼까요? 이렇게 a, b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볼까요? 성호야 x가 2로 가면 분모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근데 분자는 4 플러스 2a 더하기 b에 가까워지죠. 오케이? 근데 0분의 어떤 형태가 3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까? 아래가 0으로 갔는데
위에가 0이 아닌 상수면 얘는 어떤 수에 가까워질 수 없고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쵸? 이해돼? 그래서 아래가 0으로 간다면 위에도 0으로 반드시 가야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와도 똑같은데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분의 x 빼기 2가 3이라고 얘기한다면 지민아, 분자가 0으로 가지. 그러면 1분의 0이든 2분의 0이든 3분의 0이든 원래는 0이어야 되지. 근데 0 아니고 3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지. 아래도 똑같이 0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00을 날리고 대입을 하면 3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찾는데 굳이 연립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센스 있게 얘 집어넣어서 0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또 가질 테니까 약분을 하고 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려면 k값은 1이 돼서 분자는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 동현 기억나? 이해되냐? 자, 왜? 빨리 봐. 왜? 빨리 얘기해봐.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것도 머리 한번 써봐요. fx는 2차식이래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fx의 두근을 fx 두근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고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한 문제거든요. 두근의 차. 자, 그러면 유찬아 제일 먼저 얘 극한값이 5분의 3이래.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x자리에 a를 대입하는 거 맞아? 자, 이 새끼 극한값이 5분의 3이래. 그리고 fx는 2차식이래. 최고차의 개수가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래. 야, 함수의 극한을 구하려면,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일단 대입을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0분의 0꼴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무한대 곱하기 0인지를 파악해야 돼. 봐봐. 어떻게 돼? 왜요? 분모는 뭐가 되고? FA.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돼요? 분자도 FA가 되지요? 그게 5분의 3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빵!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FA분의 FA가 5분의 3이래. 그럼 여기서 턱 걸리는데, 그것도. 그 FA가 무한대로 간다고? fx가 x-a를 근으로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재석아 무슨 꼴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야, 어떤 미친 숫자가 fa분의 fa 했는데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냐? 그런 경우가 존재하냐? 존재해 이 새끼야. 그때가 언제라고? 야, 0분의 0은 약분해서 1이 아니라고. 약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했을 때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수렴할 수 있는 형태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 0되고 여기 0되니까 분모분자가 똑같이 fa분의 fa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오른쪽이 1이라고 얘기했었으면 fa는 뭐 아무 숫자나 돼도 상관없겠지. 0만 아니면 돼. 그런데 얘가 같은 숫자분의 같은 숫자인데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다?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라고. 예원아 이해되니? 강민아 이거 이해돼? 그래서 아하 오호. 근데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선배들 되게 많이 못 풀었는데 별거 아닌데.
자, FA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여요?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잡을게요. 나머지 한 근을 이렇게 베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0분의 0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얘를 다 약분해 주시면 대입하면 A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성우야 이게 얼마라는 소리? 4, 답은 4.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돼? 극한에서 알겠고 쉬었다 해야겠다. 알았어 잠깐만. 극한에서 유일하게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1이 아닌 다른 숫자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분모 분자가 둘 다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 이해돼?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다들 준비해주고. 왜 맨날 2시간 자? 그들 잡아서 왜? 어? 버스 안 가게. 알았어. 자. 쉬는 시간에 자. 지금 자. 깨워줄게.